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아, 이거 한가로운 오후의 느낌? 굉장히 여유로운 독서 방송? 우리가 꿈꾸는 그런 독서 방송 아니었어요? 이렇게? 졸다 왔어, 졸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여유롭게. 전 감기약 먹어가지고. 감기 왜 걸렸어요? 모르죠. 감기가 걸리는 게 원인이 없잖아요, 사실. 다 원인이 있어. 요즘 편한가 보지? 긴장이 풀려가지고. 감기 다 원인이 있어요. 다 원인이 있어. 감기가 왜 원인이 없어요? 자, 오늘은 정말 그 제목만 보면은 너무너무 읽고 싶은 책일걸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도시에 산다는 것에 대하여. 이거 정말 매력적인 느낌의 제목이에요. 그쵸? 자, 이 책에 대해서 왜 원래 예고되었던 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원래 이 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다른 책보다 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이 책을 하겠다라고 바꾼 거니까 이 책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죠. 그러니까 책이 제목이 저 처음에 이 책을 골랐던 건 제목만 보고 그냥 골랐거든요. 그러면 이 제목은 사야 돼요. 제목이 되게 괜찮잖아요. 도시에 산다는 것에 대하여. 근데 원래는 이걸 왜 이 책을 그때 골랐었냐면 학생 중에 그러니까 약간 디자인 쪽에 관심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디자인 쪽에 관심 있는 학생이 도시 관련된 활동을 뭔가 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도시 관련된 활동에다가 참고되는 책으로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해서 몇 개의 책을 찾았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거는 군산에서 저기 적산가옥 관련해서 그 발표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활동을 했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추후 과제로 이제 책을 읽는 걸 집어넣었었는데 그때 읽어봐 그러고 저도 이제 한 권 사가지고 그냥 놔뒀었는데 그냥 최근에 이렇게 눈에 띄길래 한번 쭉 들쳤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책과 이게 좀 다른 거야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제목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어떤 책일 것 같으세요? 저는 그 도시라고 하는 것과 문화, 인간, 삶, 그렇죠? 네. 그 속에서 인간이 왜 도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크게 틀리지 않는데 이게 제목이 지금 도시에 산다는 것에 대하여잖아요. 독일 사람이 쓰셨는데 이분이 이름이 마즈다 아들리예요. 독일 이름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어디 이름이면 저쪽 이란. 아버지가 이란 외교관이셨다고. 그래서 왜 이란 쪽의 출신인데 스트레스 우울증 분야 전문 정신과 의사예요. 그리고 7살까지 독일 쾰른 본에서 살다가 1976년에 테헤란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그 후에도 뭐 샌프란시스코에도 살고 빈에도 살고 파리에도 살고 좀 좋은 사람이 있네. 진짜. 나는 꿈꾸는 삶을 살았어 내가. 그러다가 지금은 베를린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베를린 플리드너 병원 의학과장이라고 지금 현재 돼 있네요. 근데 정신과 의사. 그러니까 의대를 가야 돼. 그러니까 도시가 인간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풍요로움을 주겠다고 그런 쓰겠죠, 건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어 제목만 보면 이거예요. 영어 제목은 스트레스 앤 더 시티 이렇게 돼 있는데 독일어 제목은 뭐냐면 이것도 읽어드려야 되나? 읽어야죠. 우리 이런 거 넘어가지 않죠. Warum Städte uns krank machen und warum sie trotzdem gut für uns sind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왜 도시는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가? 그리고 왜 도시는 그런 대신에 우리한테 좋은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좋은가?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도시에 산다 그러면 시골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는 도시에서 사는 스트레스를 못 견디겠어.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살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상상만 하는 해도.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은 약간 저는 나는 자연이다를 꿈꿉니다. 참고로. 하지만 나는 정말 이 시골 내려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힘들 것 같으세요?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없어요. 내가 만들어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시골이 공기가 막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편견이에요. 시골이 공기가 막지 않을 수 있어요. 축사가 있는 곳은 절대로 공기가 막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도대체 시골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가 아마존처럼 뭔가 발달된 게 아니잖아요. 예? 드론으로 막 날려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30분 안에 배송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 문화, 그 다음에 밤에 너무 깜깜해. 예, 이런 것들이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개들도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보지 않으셔서 그래요, 예, 다들.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도시 출신이라 그러니까요. 저처럼 한번 살아보면 도시 출신이라 저는 시골에 대한 로망이 전혀 없어요. 진짜 왜 간다는지 모르겠어. 난 로망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곡은 공기가 맑아요. 처음에 제가 이 책을 딱 언제 읽기 시작할 때가 상황이 어땠냐면 밤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읽는데 저희 집이 한 11시 밤 11시 정도부터 12시까지 윗집에서 되게 자주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발소리가 계속 들려. 딱 그 시간대에만. 근데 그 시간대에 저는 책을 항상 보고 있으니까 제가 책 보는 시간이면 항상 윗집에서 쿵쿵쿵쿵쿵쿵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뭐하고 다니는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해.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을 이렇게 폈는데 이 책의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되게 밀접하게 되게 가까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한 스트레스들,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데서 스트레스를 받냐면 어떤 소음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어쨌든 시골보다 소음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음이 발생할 때 그 소음이 사실 소음 발생 자체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소음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일 때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다음에 나의 외부에서부터 오는 소음일 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나는 소음에 대해서 내가 뭐 크게 영향을 받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의 공간 바깥에서 오는 소음일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는 식의 얘기를 처음에 딱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막 보다가 나 지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본인이 어떤 사회 안에서 그 특정한 사회 안에서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소음이 있고 혹은 그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고 그 사회 안에서 배척해야 되는 상황의 스트레스, 배척해야 되는 소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조현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인지 정확하게 이 원인은 뭐 파악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봤을 때 조현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높다. 앞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되게 겁을 줘요. 도시에 사는 게 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렇게 쭉 겁을 주는데 뒤쪽으로 넘어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너무 많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도시 출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그리고 도시가 아닌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아갈 때 받는 스트레스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원래 태어나서 원래 자라던 사람들은 이를테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밤에 막 위에서 쿵쿵거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자체가 별로 높지 않은 거예요. 원래 그러려니 네, 원래 그러려니 하고 어릴 때부터 살았거든. 근데 되게 조용하던 지역에서 살다가 우리 막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갔더니 막 윗집에서 맨날 쿵쿵거리지 앞집에서 막 맨날 무슨 바이올린 키고 있지 이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에서 못 사는 거구나. 그럴 수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익숙해진 상태에서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는데 아이고, 그랬네. 그래서 도시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고 도시에 살지 않으면서 도시에 살지 않아야 도시에 살지 않을 때 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도시에 살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가 되게 멀어지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가 막 도시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 마을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관계가 되게 원활하고 이런 느낌도 있고 뭐 신문 보도 결과 같은 그런 거 보면 뭐 앞집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시골에 가면 시골에서는 서로 막 마을 안에서 서로 간에 소통이 되게 자주 일어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불쑥 들어와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수치상으로 따져봤을 때 도시에서 서로 간에 더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횟수로 봤을 때도. 그래서 뭐 하루에 보통 한 11번 정도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로 따졌을 때 다른 사람들과 11번 정도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시골에서는 5번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더라. 라는 식의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시는 사람들을 되게 어쨌든 아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아프게 만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목에 있었던 얘기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에 살 때만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게 앞부분에서 일반적인 얘기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얘기들을 끌어들이냐면 도시마다 갖고 있는 어떤 특색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도시가 맞지 않으면 자기는 다른 도시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 도시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홍콩에 가면 홍콩이 인구 밀도는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가. 장난 아니죠. 네. 거기 뭐 한 1인당 아파트 거주 평수가 한 7평 뭐 이런 데면서. 거긴 성남값이지 진짜. 슈퍼 성남가.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게 스트레스가 아닌 거야.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스트레스가 아닌데 다른 곳에서 이를테면 막 저기 어디 캐나다 같은 데 살다가 이 홍콩으로 뭔가 일 때문에 넘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혹은 이민자들이 홍콩 같은 데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홍콩에서 이제 거주지 영주권을 얻으려면 7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그 7년간 지내야 되는 시기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떠나거나 혹은 정신병에 걸리는 경우들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홍콩 안에서 쭉 자라온 사람들은 그게 맞아요. 너무 익숙한 거야. 왜 그게 뭐 어때서? 그리고 거기서 더 좋은 것들도 찾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미국 같은 데서 내가 직장을 한번 가려면 막 차를 타고 막 20분, 30분씩 달려가야 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나가서 지하철 타고 한 10분 가면 다 직장인데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삶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왜 그러죠? 홍콩이 좋은데. 아니 저도 홍콩을 너무 좋은데 거기. 홍콩을 전 뭐 한 번밖에 못 가봐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못하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아. 좁게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또. 왜 그러지? 아니, 뭔가 되게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들으면서 내가 납득할 수가 없는데 홍콩 너무 좋은데 왜 그러지? 이런. 관광객으로 좋을 수 있어요. 관광객으로 갔을 때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자주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뭐. 집에 크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같은 데서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집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밀도를 기본적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대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의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밀도를 그렇죠. 견딜 수 있대요.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 자체가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뭐 서울만 봐도 사실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강남 가면 그렇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제 유럽이나 다른 아메리카권의 대도시로 가면은 그쪽의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좁은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 이런 데서 그 문을 닫고 걸어 당기고 그냥 오지 말라고 관광객들 오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 것이 그들의 어떤 그렇지 그 삶의 방식 방식 속에서 나올 수 있겠네요. 그 동안의 문화가 그래 왔으니까 거기서 그게 다른 외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급격하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저 예전에 저기 어디였지? 스위스 바젤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스위스 바젤에서 거기 낮에 그 왜 트램이 돌아다니잖아요. 트램을 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좀 무서웠겠다. 사람 진짜 없어. 다 어디 갔을까? 뭐 다 일하러 갔겠지. 근데 막 거리는 되게 깨끗해요. 막 청소부들은 계속 있어. 중간중간 청소부들이 계속 돌아다녀.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담배 피던 때였는데 담배를 이렇게 피다가 끄고 쓰레기통 이렇게 뒀더니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야. 뭐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제 거기 살고 있던 형이 야 담배 피다 여기 쓰레기통에 넣으면 혼나. 왜요? 그랬더니 쓰레기통에 불 난다고. 밖에다 버리래. 그냥 밖에다 버리면 자기가 치우니까 그냥 버리라는 거야. 근데 독특한 생각이. 그런 청소부들만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밤에 이제 6시쯤이 되니까 약간 북쪽에 있으니까 해가 해가 조금 늦게까지 약간 노을이 한 8시 정도까지 했는데 노을이 막 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형이 살고 있었던 동네에 그 동네에서 산책을 나가자고 나갔는데 야 이거 뭐 공동묘지도 여기보단 시끄럽겠다 할 정도로 집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 모든 집이 아무 소리도 안 나. 왜? 자? 아니 안 자요. 근데 왜 그래? 자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소리가 안 나.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6시 이후에 샤워하면 옆에 신고 들어간대. 맞아요. 왜?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도시의 모습인 거예요. 안 좋은 도시야? 그 바젤이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수업 수준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도 주마다 이렇게 소득 수준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뭐 적은 데는 뭐 2만 달러 정도 되고 높은 데는 한 10만 달러, 15만 달러 정도까지 간대요. 산 예쁘면 뭐 그렇게 되겠지. 근데 바젤 같은 경우 한 10만 달러 정도 되게 잘 사는 동네인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여튼 6시 이후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예 저녁을 불이 있는 음식 자체를 안 먹는데. 불을 필요로 하는 음식을 안 먹는데. 저녁을? 예. 왜? 그냥 찬 거를 먹는 거예요. 찬 거 먹고 자면 안 돼요. 불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시끄러워지니까 그래서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소음 자체가 발생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들의 6시 이후의 쾌적함의 근거는 적막함이구나. 그렇죠. 우리로 치면. 예. 조용한 거지. 거기서 책을 얼마나 잘 읽히겠어. 그 이번에 그 산불난데 가면은 환선굴 있어요. 환선굴. 거기 가면 아주 고요합니다. 동굴에 들어가면. 그분들은 그 동굴에 들어가면 되겠네. 동굴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를테면 그런 곳의 도시 출신들이 만약에 서울이나 아니면 이 아시아권의 어떤 대도시들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죠. 우리 집에 와서 살아보라 그래. 한 3개월도 못 살고 나갈 걸.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은 홍콩은 어렵겠네요. 그렇죠. 홍콩은 어렵겠네. 어떻게 가? 그 우리나라 시골도 못 오는. 우리나라 그래 시골도 못 부시 가. 들어와. 저희 고향집이 김제에 있는데 밤에 엄청 시끄러요. 그러니까. 개가 엄청 그러니까. 짖어대. 밤 10시인데 왜 개가 짖어? 맞아. 개 짖지. 근데 거기 개도 안 짖어. 개는 왜 안 짖어? 몰라. 훈련 분위기가 짖으면 야 이거 나도 큰일 나겠다. 하거든 나름. 근데 개가 많잖아. 그쪽 지역 개가 많아요. 실제로 어떤 경우 있냐면 애가 개 앞에서 뛰어다니다가 개가 덤벼들어서 애가 개한테 다쳤잖아요. 애가 잘못한 거라고 거기서는 판결을 한다니까. 개 앞에서 그러지 마라 이거야. 개를 자극했으니까 애 잘못이야 이렇게 된 그런 도시예요. 걔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잘못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곳도 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그런 도시를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시에 사는 것들이 어쩌면 익숙한 사람들은 거기서 아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보통 매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달받냐면 도시가 마치 사람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정보를 전달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라는 것이 물론 그런 대도시들이 이제 우리한테 주는 이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각각의 도시들이 어떻게 해서 발전해 나가는가, 그러니까 도시는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비교하고 있는 게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유럽의 도시들, 그러니까 유럽의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계획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골목 자체가 되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나 있어요. 특히나 저쪽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파리 되게 좋아하는데 파리의 북동부 쪽으로 가면 거기가 약간 그 왜 바르세유 그 약간 뭐라고 해야지 후미진 곳 쪽이 있거든요. 낮에는 괜찮아. 밤에는 가지 말라 그러는데 13구역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면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그쪽에 피카소 미술관 있는 쪽인데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다니는 그런 골목인데 그런 골목들에 들어갔을 때 잘못하면 길도 잃고 그래요. 근데 그런 길이 되게 좋은 거지. 우리는 실제로 가면은 그 골목을 돌아서 나왔을 때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우리가 저 미국을 안 가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사람의 표현은 그래요. 맨하탄에서 그 우측으로 한 바퀴 돌았을 때 거기서 똑같은 빌딩 하나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뭐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각각의 도시가 갖고 있는 특색이 있고 그 특색에 그 사람이 맞아 있다면 그 도시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시너지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도시와 사람은 서로 간에 시너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도시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도시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성이라는 걸 도시가 계속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예시를 조금씩 들어주면서 유럽 쪽에서 그러니까 터키 쪽에 터키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유럽의 도시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갔는지에 대한 역사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독일 사람이고 이란 출신이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이 조금 더 와닿게 썼던 것 같긴 한데 터키 쪽에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그쪽에서 그러니까 어쩌면 독일의 어떤 도시 안에서 나타날 수 없었던 다양성들이 그 이민자들에 의해서 촉발됐다.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단순하게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이민자들의 공간이 생겼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민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곳을 위한 정책들이 다시 한번 다양하게 발전이 돼야 되고 그런 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누군가 이민자들이 들어왔다고 쳤을 때 제주도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을 때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정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 우리는 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는 정책을 연구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부분은 아예 침체돼서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다른 외지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기 위한 정책들을 다시 한번 개발해내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관계된 정책 말고 아예 새로운 어떤 정책들까지도 새롭게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라는 것은 그런 이점을 갖고 있다. 외부의 사람들이 언제든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도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도시에 익숙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한테 익숙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약간 평가절하하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도시는 그렇게 평가절하될 만한 곳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 책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읽어낼 것이니 도시에 살고 있는 인간의 심리는 어떻게 돌아가는가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런 인간 심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 심리학에 관한 얘기들도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통찰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각 도시 정말 전 세계에 되게 많은 도시들의 특색들을 찾아서 그런 도시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이점을 주는가라는 것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처음에 읽을 때 앞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들 사람들이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는 뒷부분의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다 집어넣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을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앞부분에서 내가 생각했던 내용과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뒤로 넘어가면서 그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이 뒤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중간 넘어가면 되게 점점 재밌어져요. 예. 원래 그 도시라고 하는 게 그 인류가 만든
그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사실 이제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반가웠던 게 뭐냐면 원래 제 마지막 그 제가 은퇴를 했을 때 언젠가 사람들은 이제 생계 활동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꿈꾸고 있는 세계 여행의 한 방식이거든요. 내가 그 4년, 3년 정도 전 세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한 달씩 살아보는 체험을 할 거거든요. 그것이 제가 꿈꾸는 세계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뉴욕에서 살면서 또 동네 맛집 다 찾아다니면서 햄버거도 먹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다 살아볼 거예요, 제가. 그런데 사실 그 계획 속에 중국의 도시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막 쉬어봤어. 막 여기서 살아보고 저기서 살아보고 했는데 제가 가봤던 별로 몇 개의 도시를 가보진 않았죠. 중국이라고 해봤자 뭐 베이징이나 뭐 상하이나 뭐 몇 군데가 더 충칭 이런 데 가봤는데 이싱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중국에 이싱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왜 그 한자로 어떻게 되나요? 와우장룡 알아요? 와우장룡. 예, 알죠. 영화? 서한적. 예, 와우장룡을 배경으로 그 와우장룡 촬영지가 그 주케라는 곳이에요. 대나무가 바다처럼 펴져 있다라고. 네, 거기 대나무를 날아다니는. 그렇지. 거기 내가 거기 가봤잖아, 내가 거기. 응? 거기 이제 그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그래서 그 이싱이라는 도시예요. 도자기를 만드는 자사호라는 차를 좋아하시면 또 좀 깜짝이야, 얘기하겠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래서 그냥 귀에 안 들릴 거다. 내가 귀에 안 들릴 줄 알았어. 그래서 자사라고 하는 그 흙에서 철 성분이 많은 그래서 이제 자석 성분이 들어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그 찻잔을 만들어요. 그 자사호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 이싱이라는 도시예요. 돈이 좀 많아, 도시가 보면은. 너무 깨끗한 느낌에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이싱이라는 도시에 갔어요. 그래서 뭘 관람을 해야 되는데 늦게 간 거야. 5시 반인데 6시가 마감이야. 저는 6년 전이에요. 심지어 6년 전에 중국에서 이걸 경험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제가 5시 반에 갔는데 미안 이러는 거야. 중국의 특유의 미안. 6시에 문 닫아 딱 그러는 거야. 내가 너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니까 너 관광객이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 관광객이다 그랬더니 야 들어가 이러는 거야. 들어가. 6시에 나와야 돼. 그래서 요금을 끊으려고 했더니 그냥 가 30분인데 뭘. 저는 중국에서 그 정도의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풍요로운 느낌이 나서 되게 발빠르게 구경을 하면서 나온 기억이 나서 그 이싱이라는 도시를 봤는데 도시 하나하나가 되게 깔끔하고 깨끗해요. 그래서 와, 중국에 이런 삶에 이런 수준과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어떤 도시랑 그 느낌, 공기도 맑고요. 되게 편안한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정말 내가 유일하게 한번 내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살아본다면은 난 이싱에서 내가 한번 한 1, 2주 정도는 한번 있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했었어요. 도시에서 한번 산다는 것은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와 사람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그 정도는 누리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것이 저의 인생의 막 꿈을 꾸면서 이제 살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책들이 되게 반가운 내용이 되고 학생들에게 만약 이 책을 권하고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다양한 형태의 영역 속에서 이 책의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심리학 가능하죠. 심리학은 당연히 가능한 예. 그런 부분이 되고 뭐 건축 당연히 가능하겠죠. 예, 뭐 그다음에 뭐 도시니까 정책학. 그렇죠. 예, 정책학 뭐 무조건 가능하고 문화인류학 뭐 100% 가능하죠. 예, 맞아요. 예, 역사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요. 역사 인문. 왜냐면 도시가 인류가 만드는 하나의 역사잖아요. 예, 그런 어떤 문제 이런 어떤 내용들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뭐 안 걸리는 게 거의 없는. 예, 진짜 거의 없는 책이에요. 그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목차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챕터가 12개로 나눠져 있어요. 챕터 12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도시의 스트레스. 아무도 원하지 않는 모두의 것. 스트레스란 뭐냐 이거. 다음 챕터 2가 도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 스트레스, 공존을 가로막는 장벽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가 도시의 고충. 그러니까 더 빠르게, 더 번화하게, 더 다양하게. 선택권은 되게 커지는데 만족은 작아지더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 교통이 네 번째.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도시의 위험. 왜 사람들은 도시 안에서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여기 이 장에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디자인들을 도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6번째는 도시 아이들이 살기 좋다면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도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7번째는 도시의 건강, 숨 쉰다, 많은 뭐 숨 쉬고 싶다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 8번째가 도시의 고독,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고독한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요새 최근의 경향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걸 얘기하면서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9번째에서 그 다양성을 확장시켜서 9번째가 도시의 이방인, 다양성은 도시 발전에 날개를 달아준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도시의 재구성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도시 데이터랑 어떻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도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도시의 사회자본이 있고, 12번째가 그러면 어떻게 나는 도시를 활용할 것인가, 여기까지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아주 뭐 나름 뭐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두꺼워요. 책 자체는 아마 뒤에 참고문헌 포함해서, 참고문헌도 되게 참고문헌 자체가 지금 한 30페이지 가까이 되니까 참고문헌 포함해서 4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쉽게 읽을 것 같은데. 예, 읽는 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번역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번역이 좋다고 하는 게 이 도시의 삶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형용사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형용사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번역해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를 번역한 그 번역서를 보다 보면 형용사가 약간 나랑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책은 그런 식의 느낌은 주지 않아서 꽤 번역도 잘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책 출판사가 이게 아날로그라는 출판사인데, 글담 출판사의 브랜드라는데요. 글담 출판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아날로그라는 출판사고, 제목이 도시에 산다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지은이가 마즈다 아들리, 옮기신 분은 이지혜 씨네요. 에휴, 나도 그냥 번역이나 해야겠어요. 번역한 책이나 출판해야겠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2018년 12월에 나왔으니까 뭐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생각보다 꽤 괜찮은 책이라서 저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최근에 몇 개를 사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다 읽은 책이 몇 개 안 돼요. 중간에 읽다 정말 포기했어요. 못 읽겠다 해가지고 포기한 책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책들을 또 갖고 와서 읽다가 포기하세요 이럴 순 없잖아. 그렇죠. 그런 좋은 책이네요. 근데 겉 표지도 예쁜 것 같아요. 예, 표지도 예뻐요. 사고 싶은 느낌이 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제목이 너무 예쁘네요. 이 제목을 보면은 정말 사고 싶은 생각이 아주 물씬물씬 나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완쌤은 어느 도시에서 살고 싶으세요? 딱히 서울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딱히 찝은 데는 저는 없어요. 없어요? 네, 저 사실 여행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럼 그냥 서울 살겠네. 이사도 안 오는 거 보면 확실히 그 서울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가서 거기 정착하면 거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겠죠. 홍콩은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홍콩? 네, 홍콩은 못 살 것 같아요. 그쵸. 또 딱히 또 막상 살아본다면 또 뭐 우리가 뭐 그렇지. 홍콩에서 서울에서 남중이처럼 사는 것도 뭐 아니고. 이런 데서 살 것처럼 살면 비용이 그것도 훨씬 많이 들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딱 좋다는 없는데 적어도 여기서 못 산다 있어요. 홍콩 같은 데는 저는 집 좁아서는 안 돼요. 넓은 집에서 넓은 집. 서울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훈쌤은 어디서? 저는 파리에서 살 거예요 나중에. 확실한 기지가 있어요. 만나자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파리 제2의 고향 같다고. 이걸 어떻게 불탄 성당을 보시면 뭐 그거 복원하겠죠. 예. 파리에 가서 살 겁니다. 파리가 왜 좋으세요? 왜가 없어요. 저 그 파리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행 다니면서 도시를 여러 군데 이렇게 봤는데, 다른 데는 그냥 가서 뭐 재밌다 아니면 볼거리가 있다 이런 정도였는데, 파리는 저 파리 2번 가는데 2번 다 파리를 뭐 이렇게 보통 파리 가면은 파리 주변으로 해가지고 바깥으로도 기차 타고 나가고 이렇게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안 그러고 그냥 파리에서 그냥 그 생강 옆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끔 거기 그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되게 유명한 서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 잠깐 들러서 이렇게 책도 좀 보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그 앞에서 포로스터 만나서 사인도 받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는 파리는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나중에 사시면은 막 신고 받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왜? 수상한 사람이 대회한다고? 고양이가 막 방화할 수도 있으니까 막 지금 노트르담 대회 정상들 오고 있어요. 그래요? 어디 사시고 싶은데요? 저요? 저는 다른 거는 없어요. 저는 분명히 기회가 주어지면 그 4년 정도 계획으로 전 세계의 모든 도시, 내가 원했던 모든 도시 사는 방식으로 세계 여행을 다닐 건데 그 중에 꼭 내가 이 도시는 반드시 간다라고 하는 도시는 있어요. 저는 뉴욕이요. 햄버거를 먹어야 돼요. 단순한 이유. 예, 딱 거기. 저 베이징도 가보고 어쨌든 뭐 사이에 뭐 이렇게 사람 많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뉴욕이요. 제가 미국 도시 중에서는 뭐 시애틀 뭐 몇 군데밖에 못 가봤는데 그 맛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도시는 미국의 도시가 주는 맛이 있어요. 무섭고 무서워. 일단 무섭지. 동양인은 어딜 가나 무서워.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뉴욕에서는 꼭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풍광이 아름다운 곳은 우리나라 자연도 되게 좋아요. 소나무 향기도 좋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은 내가 태어난 어떠한 그 느낌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그 곳을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느낌은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봤을 때는 사람, 문화, 역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본다면 저는 북미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뉴욕 한번 가고 싶었고 그 다음에 남아공. 남아공이요? 네. 남아공 가만히 있어봐. 남아공의 도시가 뭐 거기 요하네스버그도 있고. 요하네스버그. 남아공 가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모로코. 그리고 저는 이탈리아에서 꼭 한번 오랫동안 머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르셀로나. 축구 보러 가시겠다. 당연하죠. 우리의 성지. 그곳에 일단 가는 게 이제 로망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도시를 한번 흠뻑 느껴보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 1순위 뉴욕이고요. 사실 2순위는 세비야예요. 갑자기 또 웬 세비야. 갑자기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마음속으로 정하잖아요. 내가 여기 이렇게 1부터 10 생각해 도시를 막 돌아다니는데 여기를 반드시 가야 한다고 꼽은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는 누구나가 다 거기를 한 번씩 거쳐가는 그런 도시인데 반드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여행을 하는 과정과 계획을 세우는 과정 중에 여기를 꼭 짚고 간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곳이죠. 거기가 바로 1번 뉴욕, 2번 세비야, 3번이 토리노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살아보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뭐 이런 것을 한번 꿈꾸시면서 이 책을 보시면 더욱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 나도 한번 그래 언젠간 되겠지. 근데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꿈꾸고 살아야죠. 꿈꾸고 사는 것은 행복한 거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저와 같은 꿈을 꾸시기를 진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꿈을 이루는 사람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훈쌤도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뭐 안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고. 그렇죠. 우리 사람이 산다는 게 뭐 다 그런 프랑스로 거죠. 유학을 이제 지금 다시 한번 가보시는 게 뭐요? 자, 어쨌든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다라는 거고 이 책에 대해서는 뭐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학생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학생들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 성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층간소음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그냥 넓은 마음으로 넘어가세요. 예. 그런 왜 넓은 마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주 오늘 생활 속에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어른에게는 꿈을 그리고 현실에서는 미래의 꿈을 주고 청취자분들 어른들에게는 미래의 꿈과 현실의 분석을 통한 해소를 주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거리들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특히나 2018년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사성이 있고 시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책을 요즘 2018년 출판된 책을 자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사실 2018년 12월 18일이에요. 그리고 12월 30일 날 나왔네요. 이 책이.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나온 지 지금 거의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서점에 자주 간다는 거고 학생이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의미 있는 독서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